장동혁 대표가 중진들 불출마하는 게 총선 승리에 도움이 된다. 이 말에 중진들이 엄청 긁혔나 봐요. 자기들끼리 있는 단체 대화방에서 공천권이 있는 줄 착각하고 있다. 격앙됐다고 하는데, 근데 한 가지 걱정되는 건 이렇게 되면 당내에서 우리 장 대표가 너무 고립되는 건 아닐까. 김용훈 대변인은 어떻게 보세요? 뭐 언제는 고립 아니었습니까? 라는 생각을 솔직히 저는 하고 있어요. 저는 작년 11월, 12월 그리고 1월, 2월 그 네 달을 좀 요즘 떠오르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얼마나 엄혹한 상황에 있었습니까? 당 지지율이 그래도 올라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장동혁 대표를 비토하는 그런 논조의 사설들이 연일 우리를 때려댔고 어떤 칼럼에서는 사퇴하기 좋은 날 뭐 이런 식으로 헤드라인 뜨지 그렇지. 않았습니까? 예. 저는 그때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우리가 레거시 중에 레거시라고 부르는 조중동 언론이 야당의 대표를 향해서 사퇴하기 좋은 날이라고 하는 가치 판단을 미리 내려놓은 답을 정해놓은 사설을 쓰면서 칼럼을 쓰면서 집단 그런 린치를 가하는 그런 일들이 매일매일 이어지고 있는가. 저는 정말 상당히 놀랐었는데 그때 우리 정말 축구 외롭게 싸웠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래도 그때보다는 올림픽공원에도 의원님들 많이 나와주시고 또 샤이 지도부 찬성파들이 조금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시잖아요. 개인적으로 친하신 분들도 많으시고 그래서 내가 나서는 곳이 오히려 장 대표한테 괜히 또 이미지만 안 좋게 씌워지니 내가 뒤에서 그냥 조용히 응원만 하는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그때보다는 나아요. 근데 저는 지금 헤드라인으로 늘 이렇게 장난을 치는 그 방식이, 공식이 좀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번에도 공천권 있는 줄 착각, 중진들, 격앙. 근데 중진에다가 복수로, 또 갑자기 영문법이 나오는데, 복수 형태로 들이붙잖아요. 그럼 몇 명부터 복수일까? 2명부터 복수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중진이라는 것은 보통 우리가 삼선 의원님들 이상이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서 2명 이상이면은 이런 헤드라인 나올 수 있다라는 건데, 과연 모두가 그런 발언을 하셨을까? 그리고 심지어 그 발언을 하신 분들의, 성함을 좀 이렇게 보면은요, 뭐, 권영세 의원님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분들의 특징이 보면은, 비대위 하면 비대위원장으로 이분이 낙점되겠네? 라고 물망에 오르시는 분들도 있는 거잖아요. 이 중에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결국에는 장동혁 대표를 끌어내리면 그 다음에 어떤 정치적 계산에 이익이 좀 있으신 분들도 이 중에는 있는 거 아닌가? 라고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정치적인 계산을 할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공교롭게도 다 해당이 되는 분들이 또 이런 발언을 냈다. 그리고 이게 전체의 발언은 절대 아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중진 의원님들이 불출마 선언을 하라라고 나왔던 그 표현만 가지고 격앙 반응을 보일 게 아니라 그 발언이 왜 나왔는지에 대한 맥락을 우리는 언제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중진 의원들 상대로 뭐가 있었습니까? 이재명이 골프 치자 했는데 그걸 넙죽 받아가지고 여러분 골프가 뭐 그냥 2-3시간 뭐 테니스 치고 탁구 치면 되는 줄 압니까? 아닙니다. 하루 그냥 다 쓰는 겁니다, 거의. 그리고 같이 골프 치면서 백스윙이 됩니까? 이런 엄혹한 중에 우리 동료 의원을 실형 살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 당을 내란 정당이라고 하고요. 우리 당한테 선거법 위반이라고 하면서 400억 가까이 토해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당에 있는 이 각 소위별로 있는 상위별로 있는 의원님들을 거수기보단 못한 수준으로 완전히 그냥 그림자도 아닌 양 그냥 투명인간 취급을 하고 있는 이런 민주당의 대통령입니다. 이 이재명이 골프 치자고 하는데 그걸 넙죽 받아가지고 골프를 치는 사람이 더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중진 의원님들께서 그렇게 이재명과 골프 그리고 이거 골프를 비밀로 치자라고 했다고 정말 비밀로 지킬 거라고 생각을 하신 겁니까? 그거 너무 순진한 거 아닙니까? 골프를 친 게 7월 초 정도라고 생각을 다들 하시잖아요. 지금 취재가 된 게. 6월도 치고 7월도 치고. 네, 6, 7월. 그때가 지방선거 이후에 우리 당이 얼마나 힘든 때였습니까? 근데 그때 골프를 쳤다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중진 의원님들이 이렇게 쳤다고요? 그러면 장도연 대표님 입장에서 중진 의원님들께서 우리 당을 정말로 살리고 싶으시면 대통령하고 골프를 칠 것이 아니라 뼈를 깎는 쇄신을 하겠다. 예전에 우리 이건희 회장님이었나요?
뭐 마누라 빼고 다 바꾼다 뭐 이런 네. 이야기 하셨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육참골단의 그런 심정으로 그런 말씀이라도 우리 중진들이 다 기득권 내려놓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면 어떻겠느냐. 이게 바로 문맥입니다, 여러분. 골프 친 거 지금 잘했다고 지금 이러시는 겁니까? 그래서 격앙이라는 이 단어를 보고 우리 당원들이 대격앙을 했다. 저는 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골프가 문제가 아니라 이 사실을 지금 이제 두 가지예요. 하나는 청와대가 언론에 흘린 거라는 게 제가 보기에는 유력합니다. 왜냐하면 6월 달에 골프를 치면서도 이게 한 달 이상 전혀 알려지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청와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렇게 대통령이 불러서 야당 중진들하고 골프를 치면 뭔가 소문이 날 거라고 생각을 했대요. 네. 근데 본인들이 입국 다 타고 그냥 있으니까 안 되겠네 하고 언론에다가 알렸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건 뭐냐면 이재명의 그 아주 노림수가 대단한 거예요. 첫째는 뭘 원한 거냐면 이런 사람들이 나랑 골프 치려고 지금 팀까지 짜놓고 기다린다는 소리가 나왔잖아요. 네. 그게 저는 더 심각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어쩌다 이름이 나온 제일 처음에는 주호영하고 박덕흠 뭐 거기는 이유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부의장? 전현직 네. 국회 부의장, 야당 국회 부의장이니까 뭐 이렇게 물러난 사람 주호영, 새로 된 박덕흠. 그래서 국회의장인 조정식이 이렇게 한번 초청해서 운동하자. 그 골프 치는 사람들이 이 골프를 어디 가서 말할 때 골프 치러 갑니다. 우리가 보통 탁구 치러 간다 그러면 탁구 치러 가요 그러지 운동하러 가요 안 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 골프라는 것은 특이한 운동이어서 자기들이 치면서도 이거를 남들이 알세라 어디 가요? 그러면 그냥 뭐 운동하러 운동 간다. 간다고. 아니 운동이 조깅도 운동이고 마라톤도 운동인데 왜 그걸 골프라고 하지 못하니? 항상 제가 보면 골프를 치고는 싶은데 정치인으로서 남들에게 보이고. 골프를 친다는 건 눈치가 보인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게 왜 운동한다고 얘기를 하느냐? 응? 왜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못 부르는가? 홍길동전도 아니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네요. 좀 비겁하다. 그리고 이게 이제 정계 개편을 염두에 둔 거예요. 그러니까 개헌을 얘기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이재명은 간을 다 본 거야. 그 거기에 뭐 김태우는 또 넙죽 응? 분권형 개헌을 원하더라. 분권형 개헌을 원하는지 안 하는지 이재명은 이게 다 이렇게 말하는 걸 들어보면서 요건 어디까지 흔들면 되겠다. 장관 자리 하나 주면 넘어올까? 지금 사실은 이해운도 그렇고 권오울은 이미 장관을 하고 있고 국가보훈부 같은 것은 아예 말이 나와 있어요. 그건 야당용이라고. 네. 그러니까 권오울을 끝까지 시켜줄 필요 없고 이제 적당히 시켰으니까 바꾸겠죠. 적당히 바꾸면서 이거를 누구를 던져주면 넙죽 덥석. 받을까? 네. 그러면 그 골프 친 사람 중에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아니 권오울도 경상북도 출신 네. 안동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제 견해지만 대구 달서의 윤재옥 씨 같은 경우는 뭐 보훈부 장관 준다 그러면 안 넘어가겠나? 그런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이재명 입장에서는 얼마나 한심해 보였겠어요. 이런 얘기 하니까 쪼르르 달려오고 또 치고 나서는 입국 닫고 있으니까 언론에 나랑 골프 치면서 개헌 얘기했어. 지금 이렇게 된 거거든. 그리고 또 하나 가장 치욕적인 게 팀을 짜놓고 기다리면서 연락을 한다잖아요. 강훈식한테. 강훈식이든 뭐 이쪽에다가 왜 박덕흠 주호영 김태호 김태호 또 누구야 윤재옥 뭐 이런 사람들하고만 우리도 골프 칠 줄 알고 팀 다 짜놨으니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이재명 입장에서는 없어 보이겠어요. 요것들은 그냥 어디 태릉 골프장으로 부르면 쪼르르 달려온다. 그러니 야당 중진들을 얼마나 각계격파하기 쉽다고 생각하겠냐고. 이 골프 회동의 본질은 운동한 게 문제가 아니라 야당의 중진들이 이재명에게 그렇게 업신여김을 당하고 있다. 여기에 포인트가 있고 지금 밝히지 않았지만 신성범 의원하고 이 최영두 의원만 최영두 의원. 네.
공통점은 재선이에요. 근데 뭐 재양 받았는데 안 쳤다고 하는데 나머지 몇 명 더 있대요. 네. 제가 좀 취재한 사람이 있긴 한데 뭐 본인들이 아니라고도 하고 하니까 정말 저는 이런 시기에 올공 한번 안 나가 보면서 골프 치자니까 가서 치고 와서 입을 닫고 있었잖아. 결국은 언론에 보도 나올 때까지 입을 닫고 있었다. 그래서 야 이것들은 그 골프를 치고 내가 이렇게 잘 대해줬으면 잘 치고 왔다는 소리도 안 하네 하면서 괘씸해서 흘렸다는 게 이 골프 파동의 전말의 이 진상이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네, 결국에는 기득권을 지키려는 중진들과 당원들 주권을 확대하려는 장동혁 대표 간의 일전을 벌일 수밖에 없는 것은 아닌가. 저는 걱정되는 측면도 좀 있었는데 아까 김효은 대변인 말씀을 들어보니 언제는 뭐 장동혁 대표가 고립되지 않았나. 네. 오히려 그때보다는 상황이 낫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장 대표에게 힘을 더하기 위해서는 장 대표를 지지하고 응원하는 유튜브들 많이 보고 구독과 좋아요 누르는 것도 중요하고요.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의 여러 사람들 당원 가입 운동에 참여시키는 것도 참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제 비공개 의총에서도 그 당협위원장 전면 재설출건은 의결이 안 됐어요. 네. 의원총회를 한 번 더 거치고 최고위를 다시 여는 것 같은데 요거 표결하면 바로 될 줄 알았는데 상황이 좀 어떤 건가요, 대변인님? 좀 많이 복잡한 양상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안이 나오게 된 것도 결과적으로 보면은요, 오히려 당협위원장이 현직 국회의원인 경우 혹은 현직 당헌위원장인 경우에는 이렇게 당원들의 투표로 재신임이 될 확률이 거의 100 중에 90은 그렇게 나올 거라고 지도부에서는 이미 예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경선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총선 같은 경우에도 현직을 이길 수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죠. 네, 많은 이 청년 정치인들이 어떤 프리미엄, 가산점을 받는다고 해도 결국에는 이 현역들한테는 못 당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하물며 지금 현직 당협위원장이고 현직 원내 의원인데 당원들 투표를 한다고 해도 그래도 안정적이고 원내인 사람들이 더 낫지 않겠나라는 결국에는 그런 또 표심이 분명히 작용을 하는 건데 그러면 대표는 왜 이걸 하는 거냐라고 또 되묻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한번 당원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중앙당에서 그냥 내리 꽂았는데 이 사람 내가 어떻게 신뢰하겠느냐라고 생각이 기본적으로 들 수 있잖아요. 그리고 민주당이 싫으니까 나는 이 사람 뽑아줬는데 일은 잘 못하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는 그래서 중간 선거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당 입장에서도 어차피 현직 당협위원장이나 아니면 현직 의원들, 곧 당협위원장이죠. 분들의 프리미엄이 상당수는 유지가 된다는 가정하에 정말로 이제 법적으로 문제가 된, 예를 들어서 뭐 금권 선거를 했다든지 이런 심각한 문제 때문에 어차피 벗어야 되는, 당협직을 벗어야 되는 곳을 제외하고는 웬만하면은 그대로 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절차상 우리 당원들이 한 번 더 당협위원장직을 허락해 주노라라는 하나의 과정을 하나 부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당협위원장 입장에서도 오히려 이게 훨씬 좋습니다. 왜? 내가 당원들의 선택을 받은 당협위원장이다 라고 하는 위신이 서고 당원들 입장에서도 이 당협위원장 내가 뽑은 당협위원장이야가 되니까 앞으로 우리가 있을 전당대회라든지 아니면은 지금의 이런 대여투쟁이 또 우리가 언제든지 장애 집회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공개적인 뭐 토론회라든지 당원 행사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럼 얼마나 우리가 애당심을 가지고 참여를 열심히 하고 또 당협에 있는 당협위원장을 얼마나 우리가 도와주려고 하겠습니까? 결국엔 내 손으로 뽑은 사람 잘 되게 해줄 수밖에 없고 이거는 결국에는 각 시도 당협을 더욱더 굳건하게 해주기 위한 그런 우리가 절차를 하나 넣자라는 것이지 전형 물갈이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헤드라인이 먼저 그냥 뭔가 일대 파란을 예고하는 것처럼 나와버리니까 많은 의원님들 중에서 상당수가 그 헤드라인만 보시고 좀 겁을 많이 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물갈이가 안 돼요. 지금 뭐 장해찬 전 최고도 그렇고 당의 이 지금 중요 당직을 맡고 있는 김효은 대변인도 그렇고 사실은 저도 정치부를 뭐 30대 때부터 이렇게 취재를 해보면 기득권을 가진 당협위원장 특히 현역들의 위력은 대단합니다. 네. 그래서 이 지금 당원 투표에 의한 당협위원장의 교체는 상징적인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언론의 제목을 뽑을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 당협의 위원장인데도 불구하고 지역에서 민심을 못 얻고 야당 의원으로서
역할을 못했다고 하는 그런 최악의 평가를 받지 않으면 바뀔 리가 없어요. 네. 다만 바뀔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당원 몇몇 투표를 네 그렇습니다. 이 사고당부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한 뭐 전체적으로 이 뭐 호남 같은 것을 빼더라도 150곳 이상은 된다고 보거든요. 이런 데가 그렇다면 한 그 중에 10%, 네. 한 15개, 10군데 이상만 바꾸더라도 이거는 한국 정당사에 다시 없는 획기적 사건이 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개혁이고 쇄신이에요. 그리고 우리 당에서 지금 많은 당원들의 사랑을 받고 계시는 그런 의원님들, 당협위원장님들 계시거든요. 그분들 아무 말씀 안 하세요. 오히려 땡큐라고 하시는 분들도 다수 그러니까 계셨습니다. 그런 거지. 공부를 정말 평소에 잘하고, 그러니까 공부를 잘한다는 뜻은 올공에도 잘 나가면서 야당 의원으로서 정말 역할을 잘했으면 수시로 시험을 본다고 한들, 쪽지 시험을 본다고 한들 겁을 내겠냐고. 그럼요. 그런데 이런 것에 겁을 내는 사람들은 평소 공부 안 하고 야당 의원으로서 활동 제대로 안 한 사람들이 아이고 이렇게 하면 내가 물갈이 될 수도 있고 이거는 나를 속아내겠다는 것 도둑 재발절이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10명도 아니고 몇 명만 만약에 이 당원 투표에 의해서 해당 당협위원장이 바뀔 수 있다면 그 자체가 하나의 성공이다.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꼭 이것을 이번에 뭐 이제 워낙 반발이 크니까 어제 결론을 못 내렸다고 보고요. 수기의 시간이 좀 필요하죠. 네. 뭐 이재명 정권은 뭐든지 뭐 빛의 속도가 어떻고 전격전 뭐 이러는데 조금 더 뜸을 들인 뒤에 이거를 통과시켜 가지고 반드시 당원 투표에 의한 당협위원장 교체라는 한국 정당사 초유의 사건을 만들었으면 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의총을 거치겠지만 장동혁 대표와 지도부가 또 정치적으로 이 당원 주권을 확대하는 당협위원장 선출권 돌파하는 모습을 저희가 기대해보고 다음 주에는 아마 좋은 소식을 전해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기대 네. 가져도 되겠죠? 저는 정말 기도하고 싶어요. 정말 앵커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우리 정당사에 다시 없을 기회가 왔다. 어느 지도부에서 어느 당대표가 이런 획기적인 쇄신, 자신의 안위를 전혀 걱정하지 않는 정말 일부에게서는 거센 항의를 받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이런 대과제, 개혁 과제를 던지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당에서 수없이 많은 어떤 뭐 쇄신을 하겠다, 뭐 우리 선거 끝나면 맨날 뭐 큰절하고 쇄신하겠다 하고 그리고 저도 있었지만은 당을 개혁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혁신위 같은 거 띄우지 않습니까? 저도 혁신으로는 있어봤는데 혁신위에 뭐 이런 내용 나왔다. 뭐 윤한 장송 나가라 뭐 이거 말고 여러분 기억에 남는 쇄신안 있습니까? 혁신안 있습니까? 혁신위원회 그냥 말뿐이잖아 너희들 이거밖에 없어요. 명함에 한 줄 더 다는 거잖아 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렇게 당협위원장을 선출하는 이 내용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신박한 쇄신안 처음 봅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좌절되게 그냥 두시면 되겠어요? 절대 안 됩니다. 정말 숙고의 시간, 수기의 시간을 가지자라고 하면서 지금 이 주말을 우리가 일종의 어떤 쿠킹이라고 하죠. 쭉 삶아놓고 이제 갈 거예요. 뜸을 들여야 돼요. 그렇죠. 월요일날 이제 올 텐데 저는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분들께서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정말 이 대한민국 정치에 관심이 많은 한 국민으로서 나는 진정한 쇄신파인가 개혁파인가? 이번에 이 안에 대해서 본인이 얼마나 뜨겁게 지지를 보내주시고 계신지에 따라 내가 쇄신파구나 개혁파구나라는 것을 가늠할 수 있다. 이건 정말 우리 당의 모든 이 의원님들, 107명의 의원님들께서 이 생각을 한 번씩은 제발 꼭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만 되면요. 우리 당 이기는 정당 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들은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삼선 그 모임에서 나왔다는 얘기인데 그랬대요. 어떤 사람이 삼선 의원, 뭐 이름은 제가 확인은 못하지만 어떻게 연말 되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아니 왜 연말이냐 그랬더니 장동혁이 재선 안 될 거 아니야. 연임 안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좀 기다려 봅시다. 이런 식의 이제 타협책이 나왔다고 하는데 그게 여러 명으로부터 그렇지 좀 기다려 봅시다. 뭐 어떻게 장동혁이 계속 지금 요새 뭐 지지율이 빠지던데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래서 이 사람들 생각은 시간이 오히려 자기들 편이라고 생각한다. 네. 그러니까 이 핵심은 뭐냐?
내년 8월이 임기인 장 대표가 연임 못한다는데 지금 다 배팅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네. 근데 그렇지 않다. 김민수 최고가 연임 가능성을 이제 공론화하기 시작했잖아요. 네. 그리고 연임을 도전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원래는 지난 지방선거를 완전 참패했다라고 판단하면서 장 대표를 보고 물러나라고 했는데 이 프레임은 이미 무너졌고 중간에 올림픽공원 집회 열기 때문에 저는 장 대표가 상당히 다시 힘을 얻었다. 뭐 소위 그 파워로 말하면 파워가 다 보충이 됐어요. 연말이 와도 오히려 이게 그래서 당원들이 지켜줘야 됩니다. 당원들의 힘으로 장 대표를 더 끌어올려서 지지율이 더 떨어지지 않게. 중요한 건 이재명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은 충분 조건이고 필요 조건이 있어요. 장 대표 지지율도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이게 데드크로스를 이재명은 내려가도 장 대표 지지율이 올라가야 되는데 이것은 보수 당원들이 해주셔야 되는 거야. 더불어민주당 당원들이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발 중진들은 정신 차리고 징계 후유증 빨리 수습하고 아까 말한 당원 투표에 의한 당협위원장 교체라는 이 획기적 사건도 성공시키고 그럼 지지율은 오릅니다. 그러면 연말이 되고 내년 초가 된다 하면 오히려 장 대표 연임에 대한 그 당원들의 요구가 높아질 수 있다. 국면을 그렇게 가지고 가야 돼요. 네. 그리고 저는 어제 제가 한 의원님한테서 아주 감동적인 좀 말씀을 들었는데, 원래는 이제 지도부하고 뭐 이렇게 친하다고 평가되는 의원님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샤이 친장으로 약간 발언을 좀 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여쭤봤죠. 장동혁 대표님하고 따로 이렇게 자주 식사하시거나 친하시냐? 그랬더니 아니래요. 그래서 그러면은 어떻게 지금 이 지도부의 스탠스에 대해서 결정에 대해서 응원을 하시게 되었느냐라고 제가 여쭤봤더니 잘 모른다. 그러니까 개인 장동혁을 잘 모르는데 좀 옆에서 지켜보니까 사람이 딱 두 가지는 내가 알겠더라. 하나는 꼼수를 안 쓴다. 무조건 정도로 가려고 한다. 설명이 부족해서 좀 이해가 안 될 땐 있으나 결국에는 꼼수 부리지 않고 정도를 가더라라는 거 하나. 그다음 또 하나는 이 정치판에서 큰 흐름, 큰 맥을 짚어서 행보를 이어가더라.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보니까 이 사람은 내가 신뢰를 할 만한 사람이구나라는 결론을 내렸다. 저는 이 발언을 들으면서 정말 가슴이 웅장해졌어요. 이렇게 원내에서 따로 밥 먹고 공천 약속하고 뭐 이렇게 하지 않아도 대표의 여러 가지 이 언행들을 종합적으로 1년 정도 쭉 겪어오면서 개인적으로 친하지 않아도 대표로서 우리 당 살림을 맡길 만큼의 어떤 신뢰가 가는구나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이 하나 둘씩 생겨나고 있다라는 아주 좋은 시그널을 저는 얻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연찬에 얼마 안 남겨두고 이렇게 큰 어떤 파도를 또 만드시나 그 좀 이렇게 당직자로서 걱정은 솔직히 됐고. 근데 이런 이제 의원님들이 한 분, 두 분씩 있다는 걸 보면 그래도 우리가 해야 될 숙제라면 지금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 더 늦기 전에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같이 들었습니다. 네, 여러분 저희가 잠깐 광고 하나만 더 보고 오고요. 그리고 이재명, 트럼프 한미관계 점점 더 무너지고 있다는 소식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광고 보시는 동안 모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 덕분에 저희가 47만 이제 올랐네요. 50만까지 갈 길이 멀지만 그래도 또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잠깐 광고 보고 오시죠. 네, 멸콩TV에서 신제품 환신 나이가라 2+1 특별 할인을 진행 중입니다. 50년 전통의 신화제약에서 회사의 명예를 걸고 자신있게 만들었습니다. 면역력 강화, 혈액순환 개선, 피로 개선, 기억력 개선, 항산화에 도움을 주는 식약처 인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특히 밤에 주무시다가 화장실 문제로 불편을 겪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멸콩TV와 함께하는 환신 나이가라, 많은 문의와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돌아왔습니다. 이제 한미 관계가 어떻게 무너지고 있는지를 그래도 저희가 매번 조금이라도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어마어마한 한미 연합훈련 축소. 근데 이 와중에 중국의 2인자라고 하는 왕이가 한국에 와서 이재명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미국 싫어하는 것만 지금 골라서 다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결국 대한민국 국익에는 도움이 안 되는 일 아닙니까, 위원님? 당연하죠. 일단 이 말도 안 되는 사태가 벌어진 것은
자, 76년 된 한미동맹이 지금, 결단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냥 파탄지경이에요. 아니, 한미연합훈련이 내년부터 줄인다는 것도 처음에 나왔을 때 당황했는데, 그냥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내년 또 필요 없고, 올해부터 취소해라. 축소도 아니고. 그래, 오늘 끝나요. 오늘 지금 아마 이 시간이면, 한미연합훈련이 중단이 됐을 겁니다. 이건 거의 참사예요. 그래서 들어와 있던 미군들은 대다수가 지금 미국으로 집 사서 가고 또 여기서는 자기들끼리 독자 훈련을 한다. 이건요 어마어마한 참사고 사실은 이럴 때는 한국의 대통령이나 무슨 장관, 뭐 통일부 장관도 그렇고 국방부 장관은 굉장히 유감을 표명하면서 이게 안 됐다라고 해야 되는데 어떤 식의 반응이 나왔냐면 이재명은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에 경의를 표한대요. 나는 그런 얘기 처음 들어봤네. 저는 한미 연합훈련이 끝났는데 경의를 표한대. 통일부 장관은 이 결단에 공감하겠대. 그러면서 또 이 지금 연일 그 하루에 한 건씩 말실수를 연발하고 있는 안규백은 엉뚱한 소리를 계속하면서 아무 문제가 없다. 무슨 아니 한미연합훈련이 취소가 됐는데 그리고 그것도 방어훈련만 하고 가장 핵심인 후반기 반격훈련 원래 이게 내일부터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건 다 없어졌는데 그게 결단이고 경의를 표한다. 왕의는 왜 들어왔냐면 이 시진핑이 이제 9월에 또 미국을 가잖아요. 네. 그거에 대한 설명. 또 하나 중요한 건 11월에 중국 선전에서 에이펙이 열립니다. 작년에는 경주에서 했잖아요. 여기에 김정은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근데 김정은이 뭐 에이펙 데뷔하려고 오는 게 아니고 트럼프 대통령 만나려고 온다는 거죠. 지금 이런 판국으로 돌아가면서 이재명이나 한국 정권, 이재명 정권은 완전히 왕따가 됐어요. 이런 모든 것을 사전에 단 한마디도 안 했어요. 이거는 동맹 간의 예의, 뭐 요새 지금 무슨 예의 엄청 따지던데, 뭐 대법원장이, 무례하다, 에티켓이 없다 그러는데, 아니, 그런 예의는 중요하고, 미국이 훈련 취소하면서 단 한마디도 미리 알려주지 않은 그 예의에 대해서 유감, 주권국가, 그렇게 자주를 내세우면, 뭔가 한마디 유감이라도 표해야 되는데, 아이고, 감사합니다. 손뼉 치고 무슨, 경의를 표한다? 우리는요, 이걸 정말 국민들이 너무 불안한 마음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다.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냐? 왕이가 와서 지금 이재명 보고 할 얘기는 김정은이 선전으로 와서 트럼프하고 만나는데, 보니까 당신은 초청 대상이 아니더라. 지금 이런 얘기를 하러 온 거예요. 근데 재래식 언론은 이 심각함을 보도하지 않고 왕이가 와서 이재명이랑 사진이나 찍고 한중 우호 관계를 다진다. 엉뚱한 기사를 쓰고 있더라고. 제가 볼 때는 심각합니다 정말. 네, 저는 근데 이걸 지금 보면서 중국도 결국에는 한국을 패싱하는 것 같고, 그죠? 네.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중국은 미국도 박수 쳤어요. 이번에 한미연합훈련 축소 잘한 거라고. 거기는 원래 바라던 바니까. 바라던 바니까요. 네. 그리고 미국에서는 뭐 완전히 그냥 이 미국 정상회담에서 한국은 빠져 있으라 라는 노골적인 신호를 보낸 것이다. 왜냐하면 트럼프 일기 때도 우리가 이 하노이 노딜 이후로 트럼프는 이 한국 정부가 대북 관계에 있어서는 전혀 그립감이 없다라는 걸 이미 확인을 했던 관계예요. 근데 지금 한 번 더 하겠다? 근데 이번에도 보니까 좌파 정부다? 뭐 레디컬 레프티스트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지금 미국 매체에서도. 그러니 이거는 볼 것도 뭐 없다. 심지어 훈련까지 지금 줄이지 않았습니까? 네, 이번에 이 에이펙 때 미국 정상회담이 열리게 되면은 글쎄요. 그냥 트럼프는 중간 선거 지금 있기 때문에 북한하고의 어떤 뭐 평화 제스처 하나 하면은 되는 거예요. 그냥 그림만 한 장 남기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ICBM을 미국 본토로 안 쏜다는 김정은의 약속만 받으면 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를 굳이 지켜줘야 할 이유? 너희들이 약속 안 지켰잖아. 지금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한미 연합 훈련을 갖다가 축소를 하게 된 원인이 사실 크게 두 가지잖아요.
네, 뭐 미북 정상회담을 좀 개최를 하기 위한 제스처도 있지만 또 하나는 한국 너희들 이렇게 약속 안 지켰지 두고 봐라. 혼 좀 나봐라. 지금 딱 그런 겁니다. unhappy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진짜로 unhappy한 건데 거기다가 지금 경의를 표한다 그러니까 저는 김여정이 오늘 아침에 보니까 우리나라 이 정부에 대해서 상당히 비꼬는 그런 발언들을 했더라고요. 그냥 뭐 계속 삶은 소대가리예요. 제가 그 얘기하려고 그랬어. 그래서 삶은 소대가리 2탄 왜 안 나오지? 지금 그러고 있었거든요. 그런 말도 하기 아깝다는 건지. 네. 아, 그래서 지금 너무나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저는 자존심이 상한다. 그 그게 말씀을 딱 드리고 정확한 싶어요. 표현이에요.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역대 많은 미국 대통령을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철들면서 먼저 인식한 것은 닉슨 대통령인데 그 이후로 수많은 그 역대 진보 보수 그러니까 공화 민주 왔다 갔다 하면서 대통령을 했지만 이렇게 한국 정부가 업신여김을 당한 적이 없어요. 이게 문제인 거야. 최소한도 미리 통보한다거나 사전 협의를 했잖아요. 심지어 윤석열 전 대통령 때는 캠프 데이비드라는 굉장히 중요한 장소로 전용 헬기까지 마린 원이라고 그러잖아요. 에어포스 네. 원은 대통령 전용 비행기고 그것까지 보내서 이렇게 맞아들이고 우리가 그때 사실 얼마나 뿌듯했습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접받아서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네. 대한민국이 그렇죠. 이렇게 대접받았다는 건데 지금 보면 지금 저는 작년 8월에 워싱턴 딱 1년 전의 장면이 생각나요. 그때 얼마나 애걸복걸해서 그 정상회담을 했어요. 그때 맞아요. 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대북 투자, 그러니까 대미 투자 투자. 3,500억 달러. 네. 그때 약속하고 지금까지 안 지켜서 이 사달이 났잖아. 플러스 마스가. 그러니까 네, 마스가도 그렇고. 네. 그런데 이게 뭐냐면 그때 이재명이 그냥 혼자 나왔어요. 지금도 기억해 보시면 백악관에서 혼자 나오는데 아무도 배웅을 안 해. 네. 그럼 혼자 타고 차 타고 그냥 가는데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안 나온 것은 물론이고 루비오 국무장관은커녕 수지 와일즈 백악관 비서실장도 배웅을 안 했어요. 야, 그때부터 저는 느낌이 싸다. 요새 말로 쎄하더라고. 네. 저게 이재명에 대한 미국의 대접이구나. 최소한 문 앞에까지는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렇죠. 그때부터 그 이후로 경주에서 만난 이후 이재명은 트럼프 대통령을 통화도 못 하고 있어요. 지금껏 통화도 못 하잖아.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김정관이 이제 왔어요, 어제. 네. 기약 없다고 그랬는데 와가지고 에너지로 하기로 했다. 근데 뚜렷한 답은 않고 막았다는 식이에요. 하워드 러트닉에게 네. 어떻게든지 달랬다. 그런데 결론은 또 말하지 않고 김정관 장관만 아주 땀을 흘리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지금. 네. 네, 맞아요. 저희가 이 한미 관계도 매우 심각한 이슈이기 때문에 멸콩TV에서 꼭 하루에 한 번씩은 좀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멸콩TV에서 신제품 환신 나이가라 2+1 특별 한일을 진행 중입니다. 50년 전통의 신화제약에서 회사의 명예를 걸고 자신있게 만들었습니다. 면역력 강화, 혈액순환 개선, 피로 개선, 기억력 개선, 항산화에 도움을 주는 식약처 인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특히 밤에 주무시다가 화장실 문제로 불편을 겪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멸콩TV와 함께하는 환신 나이가라 많은 문의와 사랑을 부탁드립니다.